계약이란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 유형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 교차 청약, 의사 실현행위로 구분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청약에 대응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자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이러한 청약에 대응한 승낙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로서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을에게 1월 25일 도달하였고 을이 갑 소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갑에게 1월 27일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의사표시가 모두 도달한 시점인 1월 27일 성립합니다. 계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판매하는 점포에서 청약자가 티셔츠를 전시하면서 가격표에 1만원이라고 표시해둔 경우 손님이 그 티셔츠를 들고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요구하였다면 손님이 내가 1만원의 티셔츠를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요구한 시점의 계약은 성립합니다.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편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에게 청약을 시키려는 구체성 확정성이 결여된 의사표시이며 아파트 분양 광고, 구인 광고, 거리에서 호객행위, 견적서의 제출행위가 포함됩니다. 청약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을에게 하였다면 특정인에 대한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갑이 자신 소유의 편의점에서 A사 1리터의 우유에 2,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서 전시하고 있다면 A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으로 볼 수 있으며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계산대에 A사 1리터의 우유를 제시하며 계산을 요구하였다면 우유에 대한 매매 계약은 성립합니다. 청약은 청약자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청약을 통해 특정한 상대방에게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서에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청약은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습니다. 승낙이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특정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서울시 송파구 소재 1000건의 아파트 매물을 모두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TV뉴스를 통해 하였고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한 사람이 TV뉴스를 보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승낙기간 내에 승낙하여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청약의 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적절한 기간 내에 승낙하여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9천만 원이면 매수하겠다는 조건을 붙인 승낙을 한 경우 을의 승낙은 갑에 대한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상대방에 도달하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자가 1월 3일 청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승낙자에게 1월 5일 도달한 경우 1월 5일 청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낙자가 1월 6일 승낙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1월 9일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1월 6일입니다. 즉,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성립합니다. 계약 내용은 청약자와 승낙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입니다.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분양 광고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분양 후 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분양 광고의 내용은 분양 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시공후 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분양 광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분양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 광고 및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는 선분양 후 시공 방식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 목적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양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분양 목적물이 완성된 후 분양 광고 및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는 선시공후 분양 방식에서는 수분양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분양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관법에서는 25가지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예시하고 있으며 약관법에 제시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수엄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표현과 무효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의 불능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당사자 일방에 대해 그 계약 내용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이 지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계약 내용이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것에 대해 계약 체결 시 일방 당사자가 선의 무과실이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와 같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해당하지 않은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으로 손해를 입은 선의 무과실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던 것으로 인하여 받은 신뢰이익의 손해에 한정되며 그 손해액은 이행이익의 손해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에 멸실된 X 건물에 대해 갑과 선의 무과실의 을 사이에 계약 체결일 기준 6개월 후를 이행기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 대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매수인 을이 계약금을 교부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의 6개월간의 이자가 500만 원이고 X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을 때 6개월간 시세 차익이 400만 원이라면 신뢰이익이 500만 원이고 이행이익이 400만 원이므로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 을은 최대 4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